혹시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우신가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에 떠밀려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넘기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의 문은요, 안쪽에서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순간 다시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을 진정으로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거장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 여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겪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뒤에 오는 감정은 슬픔이라는 단 한 단어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가볍게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큰 상실을 겪으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고요. 이걸 흔히 슬픔의 5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계가 깔끔하게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미 다 받아들인 것 같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분노가 밀려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심리학에는 모호한 상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상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 사람과 연결된 감정의 에너지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감각이에요.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멈춰있는 느낌.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왠지 죄책감이 드거나 갑자기 예전 기억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울 때 그게 바로 모호한 상실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감정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해소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이에요. 재혼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토양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척박해진 땅에 씨를 뿌린다고 꽃이 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어요. 충분히 울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웃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잠깐 한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A씨는 사별 후 3년 만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잘 됐다고 했고 본인도 이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이 시기에 자꾸만 짜증이 늘고 새 파트너에게서 전 남편의 단점을 투영하며 스스로를 괴로워했죠. 왜 나는 이 좋은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걸까? 자책도 많이 했어요. A씨는 사별 당시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며 충분히 울지 못했던 거예요.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도 원망도 미안함도 전부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두었죠. 애도는 단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금의 나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작업이에요. A씨 안에 남아있던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감정들은 새로운 관계 위에 슬며시 올라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감정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하며 새로운 파트너는 본의 아니게 전 배우자의 역할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게 되죠. 서로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내 곁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현재 파트너 때문에 불안한 건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건지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가지가 뒤섞여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아직 전 배우자가 떠난 방식에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행복한데 그게 왠지 죄스럽게 느껴지는구나. 나는 새 사람이 좋은데 비교를 멈출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파도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이름 없는 감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거든요. 정체를 알면 조금은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작업을 할 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 아직도 이러지? 하는 자책보다는 나 아직 여기가 아프구나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2번째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새 파트너에게 내 애도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전 배우자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모른 채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짜증을 내며 상대방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혼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이 부분에서 마음 정리가 필요해.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오해를 없애주고 두 사람 사이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늘진 애도의 시간까지도 함께 기다려주는 인내를 포함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두 번째 출발의 기반은 이미 꽤 단단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나만의 이별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보내야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몸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전 배우자와 관련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편지에 써서 태우는 것도 좋아요. 사랑했던 장소에 한 번 더 가서 조용히 작별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뇌에게 강한 신호를 보내요. 이제 정말 한 단락이 끝났다는 신호요. 뇌는 생각보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에 많이 반응하거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나의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짧은 이야기로 써보는 거예요. 잘 쓰지 않아도 돼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시간을 통과해왔는지 그 여정을 글로 남겨보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치유가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비로소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애도는 뒤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준비예요. 과거의 아픔을 억지로 덮거나 빠르게 잊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바라보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보내준 사람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충분히 슬퍼한 사람만이 내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지금 이 사람 자체로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 작은 방 하나를 정성껏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편지 한 줄만 써도 충분해요. 그 한 줄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재혼을 어떻게 알리고 정서적 안정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 여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소망합니다.